저는 이제 작품의 사례 발표라고 해서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제가 작업하는 고민했던 거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FDM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1988년도에 이제 개발된 FDM 방식으로 프린트가 협찬이 돼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처음 봤을 때 똑똑한 글루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글루건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이제 활용이 되니까 이게 3D 프린터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시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시각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 3D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시각화하는 것인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일단 시작해서 접근을 했고요. 여기 제목에서도 있지만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사실은 저는 활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활용이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됐었어요. 작가는 아트웍으로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매체에 대해서, 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존재 이유와 그리고 그것의 재현 방식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협찬을 받고 나서 근 2달 가까이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볼트도 프린트해보고 너트도 프린트해서 끼워보고 휴대폰 케이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러가지도 만들어보고 이런 저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전시를 얼마 안 놔두고 하고 싶은 거를 결국에는 고민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한 게, 3D 프린팅은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적층 방식 아닙니까? 이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만드는 것을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단위화된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3D 프린팅이라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리했고요. 작업을 해나가기에 앞서서 레이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레이어는 하나의 층이고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적층이라는 물리적인 레이어도 있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매체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 레이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됐었어요. 그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저희는 이 세계에 살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또 여러 가지 많은 매체 속에서 데이터로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존재하는 레이어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존재, 그리고 데이터로서 존재하는 것, 이 부분을 하나의 레이어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의 레이어 자체가 연속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라는 구조 안에서, 기계라는 부분 안에서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칼로 자른 어떤 단면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인데요. 저도 손드로잉을 잘 안 하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손드로잉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좀 학생이 그린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이 데이터로 존재하는 레이어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존재하는 레이어 공간에 많은 무언가가 지나가다가 하나의 레이어에 gat혀버리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결국에는 한 물에 셋다가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 레이어 공간에 마치 카메라의 한 장면에 포착되듯이 그 공간에서 데이터로 만들어진 새가, 그리고 그 안에 20cm 밖에 안 돼요, 간격이. 그 간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투영하고 반사하면서 그 레이어 공간, 결국에는 데이터의 공간이 무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연속성이고 더 데이터로서 이해하고 존재가 가능한 방식으로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이었어요. 이거를 이런 여담화를 해도 되죠.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기술을 이해할지에 대해서 결국 그 비행기 안에 하늘 위에서 제가 작업을 딱 영감을 받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뭐 일이 있어서 가는데 막 달리다가 이륙을 하는 시점에 살짝 뜰 때 제가 갑자기 새해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약간 좀 뭐랄까요, 범상치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 요 순간에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 작업을 잘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게 이제 이 새 레이어인데 참새예요. 참새가 평균적으로 길이가 14cm가 평균이랍니다. 참새를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그 참새 모델링 된 것을 애니메이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날개짓을 하는 여러 개 날개짓을 하는 그 열 몇 개 날개짓 하는 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나와서 여기와 저것처럼 밑에서부터 앞에가 쌓이는 부분,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에가 쌓이는 부분 두 가지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로 프린트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 현실의 공간 속에서 데이터로 존재하는 논리 구조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의 공간, 미디어의 공간, 그것과 공존하는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도 죄송스러운 게, 아까 저작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토바이 사비네 미술관입니다. 목을 빠뜨렸네요. 일단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요. 일단은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미술관과 많은 협력 업체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실험적인 작업으로서 제가 드로잉하는 편한 마음을 했었던 전시 같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3D 프린팅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요 액티브 레이어라는 작업에 대한 발전을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이간수문이라는 그 역사 문화 유적지인데요. 오늘 듣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자하 하디드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저는 물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그 곁다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업의 대상으로 이제 삼은 이간수문 이미지 보여드릴 텐데, 이간수문은 원래 1920년대에 동대문 운동장을 지으면서, 원래는 경성운동장이었죠. 그걸 지으면서 소실됐다고 생각됐던 문화 유적지예요. 근데 그것이 자하 하디드의 이 일명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새로 발굴됐어요. 그래서 소실됐다고 여겨졌던 것이 새롭게 발굴돼서 복원이 된 상태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오래된 벽돌의 질감이 있고, 저 위에는 이제 새롭게 석장들이 새롭게 복원을 한 이제 그런 상태예요. 제가 특별히 이간수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일단 제 작업은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혹은 잊혀진 과거의 공간이나 사물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나 사물들이 현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막 현재를 쫓아가기에 5분 안에 뉴스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이 현재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각적인 혹은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오래된 공간이나 사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간수문과 한양성과학에 관한 시리즈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전시에 대한 제안을 받고서 처음으로 어쨌든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 것이 이번 전시장에서 보고 보실 수 있는 그 이간수문을 탁본하다라는 작업의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간 수문을 스캐닝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간 수문 스캐닝 작업은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주로 이런 이간 수문의 이런 문화재나 건축 그 유적지 같은 것들은 저것을 특별하게 스캐닝하는 건축용 스캐너가 있어요. 그 스캐너들은 주로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로 이렇게 그 형태를 정확한 형태와 치수와 각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채집해내는 그런 스캐너인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스캐닝 방식을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원래 우리나라가 돌 문화나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사람들이 돌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으로 존재했던 탁본의 개념을 끌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탁본이라는 것은 사람이 돌로 직접 돌에다가 손을 대면서 어쨌든 먹을 가지고 그 형태를 찍어내고 그것이 또한 금속학자들한테 연구 방법으로 쓰이는 기록물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대부분이 다 저렇게 3D 스캐너로 이제 그 유적지를 다 스캔해버리는, 그래서 모델링 데이터로 받아버리는 식으로 보고서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사용했던 아마 못 보실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캐닝하는 그 디테일한 이런 국면을 다 모델링 데이터로 받을 수 있는 그 핸드헬드 스캐너를 썼어요. 그래서 그 스캐너로 성벽에다가 이렇게 크레인으로, 촬영용 크레인에 매달아서 그 성벽의 표면들을 중심으로 그 탁본을 하듯이 핸드헬드 스캐너가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의 스캐닝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것이 굉장히 탁본과 되게 흡사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맹인의 손처럼 그 표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데이터, 그 스캐너가 그 텍스처 데이터와 모델링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원래 문화재 리포트에 쓰지 않는데요. 아까 영상을 아무튼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지만 이것이 그 중원문화재 발굴을 담당한 그쪽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3D 데이터였고요. 이 나머지 두 이미지들은 제가 실제로 핸들드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결과물은 이제 얻어진 모델링 데이터와 텍스처 데이터를 분리해서 그냥 작업사진 해서 이제 부분 전체를 다 프린트 하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 가능한 영역의 부분만 가능한 사이즈로 3D 프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돌의 성면을 탁본을 떴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방식으로 음각과 양각을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떴고, 이제 그 재질을 선택하면서는 아무래도 이 이간수문의 운명을 결정한 그 DDP가 알루미늄 재질 타일로 다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의 재질을 반영한 어쨌든 후가공을 통해서 작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영된 그 영상은 바로 그 텍스처 데이터로서 그 핸들드한 그 모션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게 애니메이션처럼 혹은 촬영된 소스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전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작업 과정이었습니다.